저처럼 약간 시키는 것도 못하는 남자들 없으세요? 진실의 방으로 가셔야겠죠? 교수님 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 2018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7년 됐네요. 교수님은 사모님한테 많이 혼나시는 편인가요? 어제도 혼났습니다. 요즘 아빠들 육아와 집안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쵸. 왜 혼나는지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남편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저도 억울해요. 이 고민에 대한 좀 해답이 있을까요? 일단은 남자들의 어떤 숙명이죠.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혼나고, 이제 성인 돼서는 여자친구한테 혼나고, 결혼해서는 아내한테 혼나고, 나이가 들면 이제 자식한테 혼나고. 남편들은 잔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평생 잔소리를 들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덜 듣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예 못 듣지 못해요. 덜 듣는 방법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아빠들이 열심히 하는 것과 인정받는 것 사이에 큰 궤를 느껴서 심각한 상실감을 호소해요.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질과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들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잔소리는 남편의 노력을 멈추게 하는 큰 적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부부가 함께 잔소리를 멈추고 서로의 노력을 100% 인정할 수 있는 부부관계 개선 마법의 3단계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제가 느꼈을 때 남편들은 네.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내는 같이 안 했다라고 느낀대요. 네, 맞아요. 이 심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남편의 억울함 뒤에는 아내의 더 큰 좌절감이 숨어 있어요. 나는 분명 열심히 했는데 왜 아내는 늘 불만일까요? 잔소리가 나오는 세 가지 핵심적인 심리적인 아내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노동의 부재입니다. 남편은 눈에 보이는 설거지, 빨래 널기 등 실행 노동만 하고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이 기초적인 기획 노동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남편은 단순하게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 저녁을 준비하지만은 아내는 메뉴 고민부터 남은 식재료의 양과 유통기한 이런 걸 다 체크하고 저녁을 준비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모든 부부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로 아내분이 이러한 기획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부분을 놓치고 지시를 받아야만 움직일 때 아내는 결국 내가 다 챙겨야 한다 라는 좌절감에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내분들 남편의 노력의 시작을 이 미흡함으로만 평가하지 마시고 지적하는 것은 남편의 의욕을 꺾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잔소리 대신 정보를 주세요. 자, 두 번째, 돕는다라는 태도입니다. 많은 남편이 육아나 집안일을 아내를 돕는 일로 접근할 때 갈등이 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당연히 모든 가사와 육아를 똑같이 나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태도죠. 남편이 돕는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가사와 육아에 있어 이 일은 기본적으로 아내의 몫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는 일을 좀 선심 쓰듯이 도와준다라는 그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맞벌이든 외벌이든 가정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남편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내가 똑같이 하길 원해서 화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저 하려는 마음과 태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멘트할 때 돕는다라는 표현을 좀 지우고 나의 일이라는 인식을 좀 강하게 가지셔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회사 일 때문에 집안일이 소홀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가 아닌 표준의 충돌입니다. 아내가 지적하는 것은 남편의 성격적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려는데 남편은 뜨거운 물에 막 분유를 타가지고 먹이려고 해요. 이 모습에 아내는 막 기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분유라는 것은 적정 온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뜨거운 물에 분유를 녹인다고 되는 게 아닌데 남편은 몰랐던 거예요. 설거지, 빨래, 분리수거 등 가사 육아의 모든 일에는 조금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좀 설거지하고 특별하게 물 나중에 알아서 마르니까 그냥 냅뒀었는데 아내는 그렇게 놔두면 물때가 끼고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최소의 기준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내들은 가정의 안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길 바라는 거예요. 이 표준을 남편이 몰라서 했을 때 아내는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몰랐던 부분을 좀 인정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친절하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아내분들의 마음을 또 보면요. 이게 사실은 이제 한 개 가지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티는 안 냈지만 안에 쌓여 있어요. 항상 뭐가 쌓여 있어도 그래 내가 하지 하다가 이게 터지니까 본인은 이제 터진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왜 갑자기 저렇게 말을 해?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네. 이제 태도와 방식의 문제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남자들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고마움을 들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잔소리를 대화로 바꾸고 아내의 신뢰를 100% 회복하는 3단계 실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남편분들은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아내분들은 잔소리 대신 믿고 맡겨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선언하기예요. 돕기 대신 책임 영역을 만드는 거죠. 돕는다라는 태도를 좀 버리고요. 집안일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하나를 나의 책임 영역으로 선언을 하고요. 주도권을 좀 가져와야 됩니다. 아내랑 대화해서 빨래 정 과정 혹은 저녁 식사 준비 및 정리 등 시작부터 끝까지 본인이 담당할 영역을 정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부터 우리 집 빨래는 내가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적으로 책임질게. 잔소리 말고 나한테 맡겨줘. 아내는 이제 이 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심리적인 해방감, 말하자면은 기획노동 해방감을 주는 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화 필수, 결과에 대신 기획노동을 공유하는 겁니다. 잔소리 이전에 먼저 아내의 기획노동에 침투해서 대화를 시도해보는 거죠. 이와 관련된 다음 스케줄, 집안의 재정 상황, 냉장고 식재료 등 아내가 신경 쓰고 있는 일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는 겁니다. 여보, 다음 주에 아이 치과 예약 내가 알아볼까? 아니면 내가 내일 퇴근할 때 혹시 사야 될 것이 있어? 혹은 오늘 하루 종일 머리 아픈 일이 좀 없었어? 혹시 나한테 미룰 수 있는 생각할 일이 있으면 말해줘. 남편이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잔소리는 조금 줄어들고 팀워크가 강화가 됩니다. 세 번째, 인정받기입니다. 칭찬 요청 대신 감사 표현을 먼저 해보세요. 열심히 일한 후에 나 잘했지? 라고 인정받으라는 행동은 또 다른 잔소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상대의 노고를 먼저 언급하셔야 돼요. 자신이 일한 후에 아내의 노고를 조금 언급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합니다. 내가 오늘 한 30분 설거지 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여보는 매일 이렇게 육아랑 집안일을 어떻게 다 하는 거야? 대단하다. 남편이 먼저 상대의 고통에 좀 공감하고 감사하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들려주게 됩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의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꼭 칭찬해 주셔야지 그 행동이 지속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머리가 좀 아프네요. 네, 맞아. 이게 정말 여자와 남자의 큰 차이점인데요. 아내의 뇌는 자동으로 집안일의 모든 문제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이 하나만 끝냈다고 쉴 때 아내는 자신의 모든 부하를 남편과 공유하고 싶어요. 남편의 적극적인 기획노동 참여만이 아내의 뇌를 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남자들은 인지적으로 하나의 문제에 집중할 때 최고의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을 잘해내지만은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조금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 잔소리가 아닌 명확한 표현과 지침을 줘야 됩니다. 그 영역에서는 완전히 믿고 맡기는 것이 남편의 강점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자, 남편이 주도하는 영역에서는 엄마의 인지적 부하를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점이 네. 저처럼 약간 시키는 것도 못하는 남자들 없으세요? 진실의 방으로 가셔야겠죠? 교수님, 제가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그 기획노동이라는 개념이 조금 충격적이네요. 그쵸. 잔소리가 사실 저는 그냥 단순한 불만만 계속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신호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네. 한 가지 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제가 아내를 지켜보고 여러 부부 상담을 해보면서 알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이 체력이 더 약해요. 특히나 아이를 낳은 후에 이후 체력은 남자들보다 몇 배는 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몸 쓰는 일만큼은 귀찮아하지 말고 엉덩이 가볍게,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 같습니다. 듣고 보니 이제 뇌도 쓰고 몸도 쓰면 좀 억울하긴 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집안일 그게 그렇게 어려워? 라고 했는데 아내가 정말 많이 공부하고 저 모르게 뒤에서 신경 써주는 것을 정말 많았었더라고요. 아마 잔소리하는 아내들도 하고 싶은 말은 수백 개지만 그 중에 몇 개만 말하는 걸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룬 만큼 집안의 모든 일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다는 그 태도, 그것만 보여줘도 우리 아내들 잔소리는 반으로 줄어들고 사랑은 배로 늘어날 겁니다.
남자가 잔소리를 들었을 때 네.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뭘까요?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거기서 여자가 처음에는 그냥 딱 하나 딱 지적을 했어요. 저는 알겠어. 미안해. 해버리면 더 끝날 것인데 아니면 이것도 못했지 저것도 못했지. 그러니까 남자가 방어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럼 여자는 더 꼬치꼬치 더 다른 거 막 찾아가지고 더 공격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움직여야지 발끈합니다. 아내분들도 남편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다만 아내보다 더 멀리,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귀찮거나 남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이 신경을 덜 쓰는 만큼 내가 완벽하게 집안일을 해내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조금 더 가지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부 둘 다 가정을 위해 서로가 모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를 듣지 않고 하지 않는 그날까지 화이팅!